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 9시 30분에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어제 있었던 북한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발표에 의하면 문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어제 북한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는 도발을 넘어 이웃 국가에 대한 폭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폭거다. 또 한국 정부는 어제 미사일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즉각 소집해 도발을 강력 규탄했고 전투기 4대를 출격시켜 강력한 포탄 8발을 투하하는 무력 시위를 했다. 이것은 역대 최고의 강도 높은 대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양국 정상은 위기에 유례없는 공조를 이루는 데 높이 평가하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극한까지 높여 북한이 스스로 먼저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제 일본 상공을 통과한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다음에 이것은 경술 국칠 1910년 8월 29일에 있었던 한일 강제 합병조약을 맞아 일본에 보복을 한 것이다 라고 선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국내 일부 종북 세력이 호응을 해가지고 얻어보면은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책동을 한 셈인데,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은 이웃나라에 대한 폭거다라고 규정을 했으니까 북한 정권의 그런 선전을 반박한 셈이 됐습니다. 청와대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역사관 같은 것을 떠나 어느 나라 국민이나 보편적으로 느끼는 위협에 대해 이웃나라 대통령으로서 위로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마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상당히 잘된 통화라고 보입니다. 잘된 통화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는 상당히 강경한 반일적 자세를 취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일본 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을 불법 설치하니까 그 부산 동구청에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거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이것은 친일적인 것이다 라고 SNS에 글을 올렸고, 이 동구청은 그 철거해 갔던 소녀상을 돌려줘 가지고 거기에 설치하도록 방치를 했습니다. 이게 계기가 돼 가지고 일본 대사와 총영사가 일본으로 소환되고 해서 한일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아베 수상 사이에 있었던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종적 합의도 인정할 수 없다 하는 발언도 했고, 이것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그냥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생각 다른 부분이 많지만은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된다. 만나서 논의해야 된다. 그리고 공통점이 있다. 북한 핵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이 공조해야 된다. 이런 공통된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한다. 다른 부분은 계속 문제를 제기한다. 이런 식으로 한일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관계는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 한일 관계가 매우 좋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적 한일 관계를 매우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일 관계가 틀어진 것은 2012년에 들었습니다. 2011년에 12년에 들어서 그때가 대선을 앞두고 있었으므로 여론에 다 신경을 쓰고 있을 때인데, 한일 군사 정보 교류 협정,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체결해 가지고 이제 양국이 사인만 하게 돼 있었는데 바로 몇 시간 앞에
앞두고 우리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그걸 보류해 버렸습니다. 그게 나중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체결이 됐습니다만, 그때는 당연히 북한 핵을 탐지하고 하는 데서는 일본 정부의 정보가 우리가 필요한데, 정보를 서로 교류해야 하는 게 마땅한데, 여야가 반대를 하니까 이명박 정부가 다 된 합의를 보류시켰습니다. 그리고 그해 8월에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한국 대통령은 처음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반발을 했습니다. 그 며칠 뒤에 어떤 교사 모임에 가서 이명박 대통령이 준비되지 않는 적석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일본 천황에 대해서 약간 모욕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보도가 되니까, 이게 일본 언론과 일본 여론을 자극해가지고, 또 이것을 일본의 보수 정당이 이용을 하고 해가지고 한일 관계가 극도로 나빠졌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아베 수상이 당선이 됐습니다. 아베 수상이. 또 한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두 사람은 그 선친이 다 서로 인연이 있는 사이입니다. 아베 수상의 부친은 아베 신따로고 아주 친한 인사로 유명한 분입니다. 또 그분의 외할아버지는 기시 노부스케로서 한일 국교 정상화 때 박정희 대통령을 상당히 지원하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된 박근혜 대통령은 이 독도 문제, 종군 위안부 문제, 이 과거사 문제를 이명박 대통령의 그 마지막 연도의 어떤 정책의 맥락과 같이 이어가면서 이걸 본격적으로 제기를 하는 바람에 한일 관계가 예상보다 매우 나빠졌습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과는 자주 만나고 해서 이게 친중 반일 정책이 아니냐 해서 미국도 매우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한일 정상회담이 없었어요. 그 시점이 이제 2015년 말에 있었던 종군 위안부 최종 합의로서 일단락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은 더 반일적으로 갈 것이다라고 일본에서는 우려했는데, 우선 생각이 있더라도 자주 만나자 하는 점에서는 아베 문재인 대통령이 합의했으니까 이 점은 상당히 잘 된 것이고, 오늘 이 통화도 그런 점에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다른 부분은 또 다른 부분대로 따지는 이런 한일 관계로 정착이 되면은 그나마 발전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는 생각이 다른 걸 빌미로 해가지고 안 만나면 안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만나가지고 생각이 다른 건 다른 것대로 확인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 예컨대 독도에 대해서 우리가 양보할 수 있습니까? 일본이 양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영토 문제는 서로 양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르다는 그것대로 그냥 두고, 특히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초조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서가지고 이 문제를 크게 만들면 오히려 일본에 유리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외교적 용어에 agree to disagree란 말이 있습니다. 합의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즉 의견이 틀리는 것은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자세. 그 다음에 협력이 가능한 부분은 확대시켜 나간다. 지금 협력이 가능한 부분은 경제, 그리고 민간 간의 교류,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핵 문제입니다. 저는 내친 김에 한중일 사이에서 한국이 좀 중심적인 역할을 해서 한중일을 묶는 협력관계의 틀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8.15 경축사에서 2018년에 있을 평창올림픽, 2020년의 북경
도쿄 올림픽, 2022년의 북경 동계 올림픽, 이 2년 터울로 연속 올림픽이 3개가 열리는데, 한중일에서 번갈아 가면서 열리는데,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한중일 사이에 협력관계, 트리플 올림픽 협력관계를 맺는데, 이것을 민간이 주도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한국이 주도적으로 하면은, 근데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는 일본과 중국에서 많이 와주고, 또 동경 올림픽을 하면 우리와 중국이 많이 가주고, 중국에서 하면 한국과 일본에서 많이 가주는 그런 식으로 이 동북아 한중일의 협력 관계의 하나의 기념비적인 뭐가 있으면 좋겠는데, 우선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이 대화의 채널이 아주 보다 더 왕성해지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는 하나의 대원칙이 이 한중일은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고, 과거에 서로 싸운 적도 있고, 쓰라린 역사를 가지고 있고, 식민지 지배, 더구나 지난 한 100여 년, 한 수십 년 동안에는 일본이 뒤늦게 제국주의로 가면서 중국에서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한국을 식민지로 만드는 이런 가해자 입장에 있었습니다. 또 중공군이 개입해가지고 한국의 북진 통일을 저지한다든지 하는 이런 식으로 서로 막 얽혀 있습니다. 지금은 또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사실상 비호하고 방치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일본과 더불어 중국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나 북한 핵 문제도 이제는 중국 지도부조차도 김정은이가 이제는 부담이다. 김정은의 저 핵미사일은 우리한테도 결코 득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식으로 생각이 상당히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한중일 사이에 정치에 별로 구애받지 않는 민간인 중심의 문화, 예술, 경제 중심의 이런 협력 관계가 큰 인프라를 형성하게 되면은 오히려 정치적 갈등도 완충시키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몇 개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3년 3월 초에 아베 총리를 취임한 지 한 넉 달밖에 안 되는 아베 총리를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베 총리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한중일 사이에 3대 원칙이 문제 해결의 3대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첫째는 무력 불사용의 원칙, 두 번째는 국민 친선의 원칙, 세 번째는 정경 분리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니까 아베 수상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만은 이 3대 원칙은 무슨 뜻이냐? 첫째, 무력 불사용의 원칙,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는 원칙을 뜻하는 것입니다. 소위 평화적 외교적 해결 방식이겠죠. 국제법에 의한 해결 방식이겠죠. 두 번째는 국민 친선의 원칙. 정부와 정부는 사이가 나쁘더라도 국민과 국민끼리는 사이가 나빠지면 안 된다. 저는 이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관광 통계를 보면은 이 한중일 사이에 굉장한 지금 인적 교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 교류를 반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국민 친선을 하기 위해서는 공통 분모가 많지 않습니까? 한중일은 우선 중국에서 발상한 여러 가지 찬란한 문화가 한국을 통해서 또 일본까지 전해져 가지고 한자 문화, 유교, 불교 등등 그것이 한중일을 상당히 가깝게 하는 공통 분모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도 있고 한국과 중국은 제국주의 침략으로부터 당한 그런 경험도 공유하고 또 어떤 점에서는 일본은 아주 성공적으로 외래 문물을 받아들여 가지고 근대화한 모범이기도 하고 이런 점에서 우리는
공통분모를 찾아낸다면 국민 친선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경분리입니다. 정경분리. 지금 중국이 이 정경분리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사드 문제로 가지고 우리 기업에 대해서 뭐 보복을 하는 거, 이게 정경분리가 아니라 정경일체화죠. 일본에 대해서도 그런 보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토 문제가 생기니까 경제적 보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경분리를 해야 된다. 정치가 경제에 영향을 주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 3대 원칙, 다시 말씀드리면 무력 불사용 원칙, 국민 친선의 원칙, 그리고 정경분리의 원칙, 이것을 한국이 그래도 세 나라 중에서는 가해자였던 적이 없는 나라니까 그런 점에서 상당히 발언권이 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이런 걸 주도해가지고 한중일 사이에 북한 어떤 공동대 유대 관계를 제도화하고, 이것이 종국적으로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그 해결한 다음에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켜서 한중일이 같이 번영하는, 신라가 상북통일한 다음에 한반도가 안정되니까 한중일이 같이 발전했던 그 시대의 모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이의 대화의 정신이 앞으로 계속 더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